안녕하세요. 현재 운동선수 출신 분들의 수익 창출을 돕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김덕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준비 유튜브 채널과 자동차 부품사에서 5년째 근무 중인 이호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비전공자인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자기소개서, 면접, 그리고 마인드 세팅에 도움이 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자동차 부품사에서는 총무팀에서 일하며 안전, 시설 담당, 그리고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수 생활을 마친 분들의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포스트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우리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고요. 스포츠 레슨 매칭 플랫폼이죠. 우리 엘리트 선수 출신 분들, 강사진들로 구성된 플랫폼을 준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달리기 전교 1등이라고 불렸죠. 그래서 작고 날렵하고 왜소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시합을 출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4학년까지 선수 약 10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운동선수들이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였는데 아버지, 어머니께서 유도 선수를 하셨고 그리고 제 남동생이 먼저 유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게 됐고 또 그렇게 해서 선수 생활을 저는 약 5년간 하게 되었습니다. 시합에 나와서 멋진 퍼포먼스를 보이고 또 개인적으로 올림픽을 출전하고 거기서 메달 입상을 하고 싶었지만 그게 사실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막막함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많이 약해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선수 생활을 마치게 됐습니다. 근데 부상을 겪고 슬럼프에 빠진 것도 있었지만 대학교 입학하다 보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유도 선수 생활만 뭐 10년 아니면 20살 후반까지 운동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애매하게 할 바에는 빨리 그만두자 라는 생각에 그만두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도전하게 됐습니다. 6년 전 선수 생활을 마친 저 그리고 저와 같이 선수 생활을 마친 분들의 인터뷰를 해 오면서 3년간 그런 마음이 더 커졌고 플랫폼을 계획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자동차 부품사에서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지금 현재 회사에서도 이제 서로 자기소개하거나 그런 기회가 있는데 어디 학과 나오셨어요? 물어보면은 저 용인대 유도학과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약간 이 사람이 여기 어떻게 들어왔지?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표정도 많이 지으시고 사실 저도 이 회사에 들어온 게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운동을 그만두고서 굉장히 많은 방황을 했고 하나씩 경험을 하면서 알아가는 게 점점 많아졌고 그러다가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현대기아자동차 채용 박람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한 기업에 제가 서류를 넣었더니 감사하게도 면접을 보러 오라 해주셨고 그리고 거기서 면접과 또 임원 면접, 최종 면접까지 합격하게 되어서 이제 한 5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체적으로 운동했던 분이 사회생활을 잘해요. 맞아요. 처음 새로운 분야를 도전할 때 처음에는 이제 누구나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려울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운동했던 분들이 끈기와 노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그렇지만 오히려 더 잘 배워서 더 크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군대 안에서였죠. 그 후배를 만났습니다. 학교 후배를 만났고 그분도 우리 호진님처럼 유도 선수 출신이었는데 근무 이외에 잠을 참 많이 자더라고요. 무기력해 있고 그래서 관리자 담당자님도 그렇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우리 같이 근무를 초소 근무죠. 초소 근무를 같이 새벽에 하게 됐는데 물어봤어요. 왜 무기력하게 생활하고
그러냐라고 했더니 선수 생활을 마치고 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저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 대화를 이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인터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3년간 2019년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년, 21년, 22년까지 총 3년간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예전부터 선수 경력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런 커뮤니티를 개설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를, 스포츠 관련 이벤트를 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육상 선수 출신 우리 팀원분들과 매 주말마다 전국 방방곳곳을 돌면서 런트립이라고 하죠. 러닝과 여행을 합친 그런 콘텐츠를 많은 참여하는 분들에게 알리고 있고요. 또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 가치를 전하고 건강하게 또 그리고 우리 팀원들, 우리 선수 생활을 마친 분들의 또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 경력자들을 위한 마음이 좀 전해진다면 제가 플랫폼을 오픈했을 때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한 플랫폼을 널리 알리기 위해 유튜브 채널, SNS 채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3반기에 있을 창업사관학교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이 돼서 계획하고 있던 그런 플랫폼을 시작을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비전공자인데 다른 계열로 취업을 하려다 보니까 서류와 면접을 정말 많이 봤어요. 이력서도 많이 넣고 면접도 정말 많이 봤는데 면접과 서류를 반복하면서 저만의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서 공개를 또 하려고 하는데 하나가 명함 만들기였어요. 제가 취업 준비를 했을 때 이게 만든 명함인데 보시면은 10년 뒤 중국 비즈니스 전문가라는 게 써 있어요. 이걸 만들고 나서 면접에 가게 돼서 이제 면접 보고 나서 이제 면접관분들한테 하나씩 나눠드립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고 뭐 앞으로 이런 일을 뭐 잘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고 그 여기 저의 이력도 저희 뭐 유도 선수였고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쓰고 그 뒤에는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 뭐 어제보다 오늘 더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과 배움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써주는 문구를 통해서 이제 면접관 분들에게 이걸 드렸고 그리고 또 이제 취업 박람회에 가서 예를 들어서 부스가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있어요. 그럼 제 이 명함과 포트폴리오를 30개 정도 출력을 해요. 그다음에 각 부스에 가가지고 이제 뭐 안녕하세요, 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이런 생각이 있고 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면서 저의 PR을 하고 그다음에 드리고 뭐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와요. 그래서 거의 절반 정도의 회사에서 면접을 오라고 해주세요. 근데 면접을 보러 가면은 와, 이런 사람 처음 본다. 어떻게 명함을 만들 생각을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저의 열정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사업 노하우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드리데이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모르면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고요. 그렇게 제가 모르는 분야, 사업, 창업에 대해서 물어보러 많이 다녔죠. 대표님들에게. 소위 말하는 SNS 다이렉트 메시지도 보내보고 메일도 보내보고 물론 다 받아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이 전해지는 대표님들에게 미팅이 잡혔고 모든 게 사실은 새롭잖아요. 처음 해보는 거고 운동만 해왔는데 어떻게 대표님들 어떤 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과 대화를 한다는 건 정말 저한테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좋은 기회죠.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또 될 수 있으니까 나한테는. 그래서 초반에 오해를 좀 많이 산 적도 있어요. 너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대표님들을 만나고 미팅하고 이런 시간, 약속
제가 너무 리액션이 또 좋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론 좋아하시는 대표님도 계셨지만 이게 뭐야 너무 장난스럽게 보이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또 산 적도 있는데 지금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절대 그런 뜻은 아니었고 그래서 끊임없이 대표님들과 미팅을 잡고 들이대다 보니까 좋은 성과들이 조금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모르는 것들, 부분들, 저분 뭐 만나 뵙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너무 안 맞추면 어떡하지 이렇게 너무 생각보다는 걱정, 고민보다는 자신감을 갖고 부딪혀 보시는 거를 적극 추천을 저는 드리고요. 뭐 저한테도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일단 들이대. 네, 들이대세요. 약간 네. 김은국 전략. 김은국 전략입니다. 네. 처음에 회사에 들어와서 진짜 저는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진짜? 저한테 막, 야, 너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통 신입사원들 같으면 그런 말 한번 들으면 주눅이 들거든요. 주눅이 드는데 저는 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승부욕이 생기더라고요. 오기가 생기고 승부욕이 생겨가지고 계속 물어봤어요. 계속 질문하고 계속 물어보고. 왜냐면 처음부터 모르는 게 당연한 거니까 계속 물어보고 했는데 단 절대 2번 물어보지 않았어요. 한 번 물어보고 똑같은 거를 또 물어보지 않고 내 걸로 만든 다음에 이제 다른 질문하고 절대 2번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되게 주도적으로 업무 시간 이외에 자격증을 따러 가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보통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퇴근하고 싶다,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고 싶다, 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제가 운동선수였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열정이나 이런 승부욕 같은 것들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더 잘하고 싶고 더 뭔가 목표를 빨리 달성하고 싶고 적응하고 싶고 업무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제 노력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체육 전공이 아니라 다른 분야로 취업하시려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나는 스펙이 부족한데 자소서를 써도 될까? 아니면 지원을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제 주위에 그런 저한테 취업 상담을 받는 후배들한테 저 일단 지원하라고 해요. 일단 지원서 쓰고 일단 서류를 넣어라. 왜냐면은 글을 계속 써봐야 글을 또 잘 쓸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내가 완벽한 스펙을 갖추고 나서 쓴다? 그리고 완벽한 스펙이란 건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완벽한 스펙이라고 해도 또 비교를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 더 높은 스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 계속 자소서를 쓰면서 글쓰기 실력을 향상을 시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원을 하고 만약에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스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취업 시장에서는 뭐 스펙이 뭐 토익이 몇 점이 더 높고 또 아니면 무슨 자격증이 있고 이런 걸 떠나서 저도 지금 인사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인가, 얼마나 이 업무를 하고 싶어하고 얼마나 이 업무랑 유사한 경험을 가졌는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운동선수들은 그런 스토리가 너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의 그런 도전해본 경험, 아니면은 나의 한계까지 몰아본 경험, 나의 한계까지 끌어올려본 경험, 이런 경험들을 잘 녹여가지고 뭐 서류를 작성하거나 면접에 가게 된다면은 저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의 의견입니다.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고 그 문제를 정의를 내리고 있고 이 정의를 내린 문제를 간절하게 해결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진정성이 있다면 창업이나 소위 말하는 스타트업을 준비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일지라도 제가 선수 출신 분들의 어떤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모르지만 부딪혀 보면서 도전하고 스타트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인생이 다 처음이잖아요. 처음 살아보는 거고 오늘도 처음이고 내일도 처음이고 그 모레도 처음일 텐데
두렵고 불안한 건 당연한 거로 생각을 해요. 그쵸. 안 가본 데는 새롭고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새롭고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재밌고 스펙타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자기가 해보고 싶거나 관심 가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딪혀 보세요. 부딪혀 보시고 안 되면 배우면 되는 거고요. 하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저에게 또 연락을 주시면 저도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 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호지님 그리고 저에게도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도움 되나요? 괜찮나요? 그럼요. 네, 네, 호지님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답니다. 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파이팅 있게 우리 하시기를 바라고요.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선수 생활을 마친 24살 그 시점에서 상당히 불안하고 막막하고 나 이제 뭐 하고 살지? 라는 걱정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때 SNS 채널이죠. 거기서 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 문구를 보고 여기 한번 가볼까? 또 막상 선뜻 또 가지진 않더라고요. 가지진 않았지만 조금의 용기를 가지고 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에 방문을 했었죠. 가서 입사 지원 컨설팅부터 해서 상담, 직무 검사, 성격 검사, 나를 알아가는 그런 검사들도 다양하게 했고 거기 계신 상담사 분들 그리고 담당자 분들도 너무 반겨주셨고 저와 같이 운동선수를 마친 분들도 와 계시더라고요. 와 계셔서 좀 동지에도 있었고요. 너도 힘드니 나도 이런 공감대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처럼 여러분들도 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에 조금의 용기를 가지고 조금이면 되거든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신 뒤에 선수 생활을 마친 그 이후의 삶도 조금 더 행복하게 젊고 에너지 넘친 시간에 너무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조금 파이팅 있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도 너무 이렇게 촬영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PD님 여기 같이 촬영한 호진님도 너무 감사하고 파이팅 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선수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동선수를 그만두실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이 선택이 정말 잘한 게 맞을까? 아니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잘한 것일까? 이런 최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오늘 제가 그 최고의 선택을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고의 선택은 내가 내린 결정을 최고의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운동선수 생활을 20살 때 그만두고 열심히 살지 않았거나 또는 그냥 대충 살거나 했다면은 저는 운동선수 생활을 그만둔 것이 그 선택이 최악의 선택이었을 텐데 저는 그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나서 정말 열심히 살았고 정말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터닝 포인트가 저희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최고의 선택을 하기 위해 정말 많이 고민하실 텐데 내가 나아가려는 방향 또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이런 방향을 결정하셨다면은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자신의 경험을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찾아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 꼭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